1929년 중국 사천성 광안시 월량만 지역에 살던 농민 연도성은 자신의 밭에 물을 대기 위해서 관계 수로를 파던 중 놀라운 것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그가 평생을 살면서 한 번도 만져보지 못했던 옥반지와 귀걸이, 옥칼 등 대략 400점에 달하는 귀중품이었는데요. 크게 횡재했다는 생각에 그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이를 나눠주고 일부는 골동품상에 판매했죠. 연씨가 귀한 보물을 캤다는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당시 고고학에 관심이 많았던 사천성 교구 목사 도니소른의 귀에도 이 소식이 들어갑니다. 골동품상을 찾아가 귀중품들을 확인해본 그는 정교하게 가공된 흔적을 보고 범상치 않은 물건이라고 직감하는데요. 목사는 전문가를 통해 옥 장신구의 가치를 검증하자고 제안했지만 연씨는 장신구들을 정부에 빼앗길 것을 두려워해 이를 거절하죠. 여러 번의 설득 끝에 목사는 연씨에게서 귀중품 일부를 구입하는 데 성공했고 이를 화서대학에 전달합니다. 도니소른 목사의 지인이자 화서대학교 박물관 관장이었던 데이비드 C. 그라함 박사는 귀중품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는데요. 이것은 단순한 귀중품이 아니라 엄청난 역사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고대 유물이었던 것이죠. 무언가 심상치 않은 옛 유적이 월량만 일대에 존재할 거라는 생각에 그라함은 급하게 탐사대를 조직합니다. 1934년 그라함 박사와 고고학 연구진은 본격적으로 연씨집 인근 지대를 조사하며 추가적인 유물 발굴에 나섰는데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당시는 수많은 전란의 시기였기에 발굴 작업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중단되고 말죠. 이대로 역사 속에 묻힐 뻔했던 발굴 작업은 50년이 훌쩍 지나 월량만 지역과 4km 떨어진 곳에서 뜻밖의 형태로 재개됩니다. 1986년 사천성 중심인 성도에서 북동쪽으로 약 50km 정도 떨어진 곳인 삼성퇴에서 놀라운 유물이 발견되었는데요. 이곳은 이름과 같이 높이 20에서 30m의 새 봉우리가 있는 장소로 흙이 풍부해 당시 벽돌 공장의 작업장으로 활용되던 지역이었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작업장에서 벽돌 제조용 흙을 파던 인부는 구덩이 안쪽에서 무언가 빛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너비 20cm, 길이 40cm의 칼 모양 옥석이었는데요. 깜짝 놀라 구덩이를 더 파본 인부는 땅 밑에 이와 같은 유물들이 엄청나게 묻혀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생각 이상으로 쏟아져 나오는 유물들에 겁을 먹은 인부들은 정부 관계자에게 이 사실을 보고합니다. 연락을 받고 현장에 급파된 고고학자들은 충격에 할 말을 잃고 마는데요. 실제 사람의 얼굴을 본딴 듯 생생한 청동 얼굴상, 청동으로 만든 구슬과 술잔, 거대한 청동 잎상과 청동 신수들이 구덩이에서 무더기로 출토되었죠. 이 밖에도 상아와 조개 껍질, 길이가 143cm 정도 되는 금박 지팡이까지 발견되기에 이릅니다. 특이한 것은 발견되는 유물들이 이제까지 알고 있던 그 어떤 문명과도 일치하지 않는 독특한 양식을 가졌다는 것인데요. 베일에 쌓여있던 삼성퇴 문화가 그 실체를 드러낸 순간이었죠. 삼성퇴 문화는 지금으로부터 최대 5000년 전 사천 지방을 중심으로 번성했던 청동기 문명을 가리킵니다. 삼성퇴 문화를 연구한 고고학자들은 다른 여타 문명과 달리 문자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했는데요. 대규모 정착지와 궁성을 건설하고 정교한 청동기 유물을 남길 정도로 기술이 발달했지만 문자 기록이 유물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던 것이죠. 또한 이상한 것은 삼성퇴인들이 외부와의 교류도 거의 없었던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과거 중원에 존재했던 문명들과 삼성퇴 문화에 속한 이들이 교류를 했다면 분명 삼성퇴를 언급하거나 비슷한 존재에 대해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했을 텐데 그런 흔적이 전혀 없었던 건데요. 다만 간접적으로 사천 지역에 존재했다고 하는 총나라에 대한 기록은 찾아볼 수 있었죠. 진나라 시기 역사학자 상거가 편찬한 화양국지에는 고대 총나라가 장강의 지류인 문수강 상류에서 건국되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거는 또한 초계 왕으로 잠총, 백관, 어부, 두우가 있었다는 것을 언급하며 참총의 눈이 세로로 길게 솟아 있었다고 적었는데요. 학자들은 이 기록을 근거로 고대 총나라가 삼성퇴 문화라고 주장하였죠. 삼성퇴에서 발굴된 청동 가면의 생김새가 세로로 길게 솟아 있었다는 구절과 닮았다는 점, 그리고 사천 지역을 오랜 기간 통치했다는 점에서 비슷하다고 본 것입니다. 당나라의 유명한 시인인 이백의 촉토난에서도 촉과 삼성퇴의 유사성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촉으로 가는 길, 험난함이 푸른 하늘 오름보다 더 어려워라. 잠총과 어부 같은 총나라 왕들이 개국한 지 얼마나 아득한가. 그 이래로 48,000년 진나라 변동가도 사람 왕래 없었네.
시에서 고대 총나라 왕으로 알려진 잠총과 어부를 언급하는데 아주 오래전에 이들과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죠. 삼성태도 총나라와 비슷하게 외부와의 교류가 거의 없었다는 것을 근거로 들며 몇몇 학자들이 총나라가 사실 삼성태가 아니냐고 추측한 것입니다. 다만 자료가 너무 부족하기에 학계에서는 촉과 삼성태가 서로 간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단정짓기엔 이르다고 결론 내렸는데요. 삼성태 문명의 기원과 정체는 여전히 미지의 영역에 놓여 있죠. 문자 자료가 없다는 점, 그리고 다른 곳과 격리되어 독자적인 문화를 구축했다는 것 외에도 삼성태 문화는 기존 중화 문명과는 이질적인 점이 더 있습니다. 이를 살펴볼 수 있는 대표적인 유물로 구덩이에서 발견된 청동 가면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청동 가면들은 툭 튀어나온 눈에 커다란 귀와 코를 지니고 있었는데 이 모습은 당대 중원에 속했던 이들과 확연히 구별되는 외형이었기 때문이죠. 이러한 모습이 청동기 입상은 물론 청동 인두성과 화로에도 공통적으로 새겨져 있었던 것을 보면 이것이 삼성태인들의 일반적인 생김새를 반영한 유물이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구덩이에서 발견된 청동 신수도 중원에서 발생한 문명에서 살펴보기 힘든 독특한 유물이었는데요. 해당 유물은 태양을 상징하는 구슬과 새를 상징하는 장식이 여러 개 달려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것이 산해경에 등장하는 전설인 10개의 태양을 운반하는 10마리의 새 신하와 일치하는 유물이라 말하기도 했는데요. 이 말인즉 산해경 속의 전설이 어쩌면 삼성태 문화를 증거하는 일화일지도 모른다는 놀라운 이야기였죠. 이 밖에 삼성태에서 발견된 금박 지팡이도 중국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유물입니다. 용과 새 모양 금박이 정교하게 새겨진 143cm 길이의 지팡이는 삼성태 문명 내 지배자가 사용했을 것이라 추정되었는데요. 특이한 것은 보통 중원 문명에서 황제나 왕의 위치에 오른 이들이 솥을 지배의 상징으로 사용하는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인다는 점이죠. 지팡이는 오히려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나 고대 이집트에서 왕의 상징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고대 삼성태 문명이 중국뿐만이 아닌 다른 나라에도 그 뿌리를 두고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더욱 미스터리한 점은 독자적인 문화를 이어가며 번성했던 이들이 어느 순간 마치 증발하듯 역사 속에서 사라졌다는 점입니다. 학자들은 이들이 사라진 이유로 크게 두 가지 가설을 제기하는데요. 첫 번째 가설은 삼성태 내부에서 내분이 일어나 전쟁의 화마를 피하기 위해 황급히 터전을 벌이고 도망쳤다는 가설이죠. 삼성태 유물들을 살펴보면 누군가가 급하게 유물들을 땅속에 묻었던 흔적이나 유물 일부가 불탄 흔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서둘러 자신의 흔적을 감추기 위해 유물에 불을 지른 흔적이 구덩이 속 유물에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두 번째 가설은 누군가가 이들을 세상에서 완전히 지워버린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었죠. 과거 크게 번성하며 동아시아의 강대국으로 자리 잡았던 거란족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 쇠퇴하고 결국엔 멸망하며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때 거란의 문자 또한 그 멸망의 역사와 함께 소멸되어 버리고 말았는데요. 거란과 마찬가지로 삼성태인들도 비슷한 전철을 밟았을 거라는 가설이었죠. 현재까지도 학자들은 삼성태 문명의 기원을 밝혀내기 위해 유물 발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의 정체는 대체 무엇이었으며 어째서 갑자기 모습을 감춘 것일까요? 진실은 아직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기묘한 밤이었습니다.